오사부의 선견지명.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오늘 시장 좀 어떠셨나요? 네, 물어보나 마나겠지요. 예, 물론 오늘 뭐 수익 나신 분도 계실 텐데 대부분은 뭐 다 손실이 나셨을 거예요.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이 1.82% 급락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무려 3.46% 폭락을 했습니다. 예, 저는 1%에서 3%까지는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3%가 넘어가면 폭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근데 폭락이라는 표현을 정말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상승 종목이 120 종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은 780 종목이나 되고 6배가 넘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더 처참합니다. 더. 예, 상승 종목이 149, 하락 종목이 1261. 예, 거의 8배? 예,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 시장이 뭐 적지 않게 좀 반등이 나왔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비교적 강하게,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상승 흐름이 얼마 못 갔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꺾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하락 전환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이 약하게나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우리 시장도 오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강한 반등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강한 반등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시장이 폭락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시장이 2800으로 향해서 가더라도 한 오늘 정도에서는 약하게 반등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내일 시장에서 떨어지더라도 내일 시장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침 초반까지는 제 생각이 좀 맞았었죠. 근데 그 생각이 얼마 못 갔습니다. 예, 시장을 보시면 지금 이게 좀 잠깐 좀 확대를 할까요? 예, 시장을 보시면 3천을 깬 다음부터는 뭐 그 전에도 그랬어요. 예, 그 전에도 한 4거래일 정도는 좀 강하게 하라 그랬죠. 예, 그래도 요 구간을 보시면 시장이 뭐 강하게 하락을 한 건 맞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번 이틀 정도는 약간의 완충 작용을 하는 이런 양봉들이 두 개가 나타났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3천을 깬 이후부터는 그냥 미국 시장이 올라도 떨어지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예,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 예, 그러니까 올해 초보다도 좀 더 떨어졌어요. 오늘 지수가 2908, 예, 2800까지는 뭐 108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물론 2800까지 간다 안 간다 뭐 그런 거는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시장이 2800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시장이 2800
전에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800 전에 반등이 나와서 뭐 2800에서 3000 사이로 가는 뭐 박스권이나 아니면 2800 위에서 옆으로 흘러가는 굉장히 좁은 횡보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뭐 시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800 지지 테스트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인 거는 미국 시장이 나름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전혀 힘을 못 썼다는 거죠. 뭐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근데 그 하락의 각도나 기간이 너무 좀 급박하게 돌아가죠. 특히 저번 주부터 해서 요번 주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동영상에서 일단 3000이 깨지는 순간 현금 비중을 최소 50%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강한 지지선, 그 전에는 뭐 3000을 약간 훼손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3000을 금방 회복을 했었거든요. 3000을 깨더라도 요때 한번 그랬고 요때도 한번 그랬고 요때도 한번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지지선이 그나마 좀 강하게 걸려 있었어요. 3000에. 근데 그게 깨지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이 좀 강하게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주식 비중이 30% 정도고 현금 비중이 70%가 되는데 저는 일단 더 줄이진 않을 거예요. 더 줄이진 않고 만약에 2800이 깨지더라도 주식 비중을 더 줄이진 않을 겁니다. 더 줄이진 않을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계속 기다릴 거예요. 뭐 계속 떨어지면 그냥 계속 기다릴 겁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보통 개인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싸 보이니까 실적으로 싸죠. 많이 떨어지면. 그리고 그제보다도 오늘이 더 싸 보이니까 계속 매수를 하시는데요. 절대 시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 이건 뭐 거의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2800까지는 떨어진다고 보고 뭐 그 전에 반등이 살짝 나왔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 2800까지는 열어두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그나마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어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수를 했는데도 떨어졌죠. 근데 오늘은 코스닥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500억 정도, 개인이 9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기관이 135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보통 시장이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개인들이 매수를 해요. 웬만해서는. 정말 시장이 강하게 몇 번을 강하게 하락을 하면 공포에 떨어가지고 그때는 개인들이 던지긴 하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 뭐 9.11 테러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 때나 아니면 뭐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뭐 이런 굵직굵직한 악재가 터졌을 때 시장 떨어지는 걸 보면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뭐 그렇게 공포에 떨 정도는 아니에요. 떨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 개인들이 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그동안 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좀 무리하게 끌어다가 쓰는 경향이 좀 강했죠. 예, 그래갖고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증권사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막아놨었어요. 예, 너무 그게 좀 규모가 커지니까. 근데 그때도 이런 경고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거나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면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나와서 오히려 시장의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예, 그거는 뭐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반복. 예,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뭐 그런 데도 있죠. 뭐 주식 담보 대출 해가지고 자기 자본의 뭐 3배인가 4배까지 빌려주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에서 돈을 끌어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뭐 그런 회사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는 한두 군데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뭐 A라는 회사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3배인가 4배까지 아마 빌려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총 자금의 뭐 12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 흔히 말하는 마진콜, 예, 마진콜에 걸려서 강제적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매도를 치는 거죠. 시장가로 버립니다. 시장가로. 아침 동시효과 딱 시작하기 전에 시장가로 매도를 쳐놔요. 그리고 중간에도 마진콜이 걸리면 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뭐 빌려가지고 했는데 뭐 12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럼 내 돈은 200만 원 되는 겁니다. 200만 원. 그것도 단 며칠 만에. 예, 그런 자금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뭐 증권사에서 빌리는 돈도 있지만 그런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회사에서 빌려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뉴스를 본 지가. 그럼 장이 좋을 때는 상관없죠. 예, 장이 좋을 때는 뭐 그게 일종의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내가 뭐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뭐 돈을 빌려서 총 자금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된다.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1% 올라가면은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5천만 원 가지고 4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5천만 원을 1% 하면 하루에 50만 원이죠. 예, 왜 장이 좋으니까 주변에서 너도 나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예, 그리고 욕심을 내 가지고 특히 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 뉴스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겠죠. 예, 20, 30대들이 돈을 끌어다가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금이 지금 요런 하락이 나오잖아요. 요런 하락. 요 정도 하락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것 같아요. 예, 돈을 끌어다 한 사람들이 버틸 것 같은데 이런 하락에서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런 하락에서는. 그리고 내 돈이 아니고 빌린 돈으로 했으니까 마음도 조급해지죠.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주식은 절대 내 돈으로만 해야지 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은 뭐 빚을 내서 한다거나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면은 하락할 때 금방 깡통칩니다. 금방.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 내야죠.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나죠. 그럼 사람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조금씩 빠지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보시면 요 부분 이런 식으로 빠지면 좀 버티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빨리 복구를 하려고 급등락을 하는 종목을 찾게 됩니다. 급등락을 하는 종목을. 근데 장이 좋을 때 급등락 종목도 장이 좋을 때 하는 거지, 장이 너무 안 좋을 때 하면요 한 몇 분 안에 뭐 급락 맞습니다. 재수 없으면 뭐 10%, 15%, 20% 금방 빠져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돈을 빌려서 했는데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손실이 나죠. 마음은 급해지죠. 급등락 종목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또 급락 맞으면 복구 안 되죠. 그러면 아무튼 시장은 2800까지 열어두시고요. 절대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무리한 매매는 절대 삼가하셔야 됩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하면은 내가 매매를 안 하면 수익도 안 나지만 손실도 안 나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질 때 매매를 안 하면은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좀 불안해하는 분들, 조급해하는 분들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떨어질 때는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를 한 상황에서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매도를 하셔야 돼요. 있는 종목을 줄여가야지 매수 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시장이 요즘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내려요.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세를 최대한 낮추셔 가지고 현금 확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종목 좀 볼까요? 뭐 종목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을 하겠다고 한 종목이 세 종목이 있었죠. 한국토지, SA, 한세실업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도 세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한국토지 신탁인데요. 이 종목은 동시호가 전까지만 해도 1.6%대였어요. 1.6%. 하락이 1.6%였어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였는데 동시효과에서 떨어진 겁니다. 동시효과에서 곱하기 2가 돼버렸어요. 1.67 곱하기 2 하면 3.34 나오죠. 딱 두 배 떨어졌네요. 뭐 현재 뭐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시효과 때 1.68이 떨어졌습니다. 1.68. 그리고 장중엔 그래도 뭐 잘 버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장 초반에는 거의 3%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3.35가 하락을 하면서 차트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차트는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 종목은 내일까지는 볼게요.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솔직히 팔 종목은 아닌데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일단은 자르는 걸로 하고 이 종목도 언급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장 초반에 그리고 오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거의 9만 주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프로그램 쪽으로 스물스물 계속 매수가 들어오더니 프로그램 쪽으로는 플러스 전환이 됐죠. 그래갖고 이 종목의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 사주고 있어요. 많이 규모가 줄긴 했지만 외국인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 연기금에서 11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장도 안 좋은데 연기금이 11만 주 던져버리니까 종목이 버티지 못하죠.
대신 기타에서 4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비교적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하락은 기관 매도의 영향도 있지만 시장 영향이 더 큽니다. 시장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 버려도 되는데 버리기가 왜 아깝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예. 외국인이 아직 계속 사주고 있고, 만약에 오늘 시장이 상승은 아니어도 보합 딱 중립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올랐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 근데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예, 특히 마감 동시효과 때, 예, 마감 동시효과 때 1.68%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버리기는 아까운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테마주나 뭐 그런 작전주나 테마주 아니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종목도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이 종목도, 예,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물론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내일 정리를 하는 걸로, 그리고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예, 좀 더 가져갈게요. 그 다음 종목이 한세실업. 한세실업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1.48% 하락했습니다. 1.48%. 예, 이 종목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어제 좀 비교적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비록 하락은 했지만 수급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은 여기 보시면, 예, 기관이 12만 3천 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11만 3천 주 매도, 기관이 한 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은 수급은 그대로 살아있고 기술적으로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21선에서 5일선까지도 아직 뭐 훼손하는 모습은 안 나타났죠. 예,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락은 했지만, 시장 대비 선방을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까지도 이게 상승 쪽에 있었어요. 상승 쪽에 있다가, 그러니까 오후장에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쭉 밀리다가 또 뭐 0. 몇 프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2시 반 넘어서, 예, 갑자기 쭉 밀렸어요. 그래서 뭐 다 아깝죠. 종목을 보면 다 괜찮은 종목들인데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예, 종목들이 좀 버티지를 못합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SAMT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오늘 물론 이 종목도 아깝습니다. 예, 장중에 뭐 4.6%까지 올라갔었는데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렸죠. 예, 비록 하락은 안 했지만 체감상 하락이죠. 예, 체감상 하락인데 오늘은 뭐 외국인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예, 금융투자하고 사모펀드, 투신 사모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걸 잘 보시면요, 예, 매도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죠? 기관 보험 빼고 매도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수 쪽으로 지금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차피 외국인 쪽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예, 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매수 쪽에 좀 가깝긴 하지만, 예, 매수 쪽이 더 많기는 해요. 외국인도 더 많기는 하지만 외국인은 뭐 크게 뭐 신경을 안 쓸 생각이고요. 기관 쪽 수급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종목도 다 그렇겠지만 이 종목도 시장이 이렇게 급락만 안 했어도, 한 2%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시장이 이런데 시장이 좋았으면 내 종목은 좀 올라갔을 텐데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죠. 예,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면 뭐 아쉬움도 많이 남고 뭐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내가 뭐 아둥바둥 거린다고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시장에 맞춰서 예,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종목을 하나를 방송 시작하기 1분 전까지만 해도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말씀 그냥 드릴게요. 예, 이거는 뭐 추천주는 아니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십시오. 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절대 추천주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종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이걸 매수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이 종목에 일단 회사를 좀 잠깐 보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스튜디오자 들어가면 99.9% 미디어 쪽이죠. 예, 미디어 쪽이고 회사를 보시면은 뭐 매출액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매출액은 전년 대비 조금 뭐 20% 정도 감소가 했고 영업이익은 뭐 11% 정도가 늘었는데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중립,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매매 동향을 좀 볼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거는 최근 시장이 안 좋아서 매수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여기 보시면 연기금, 보험, 투신, 금융투자 골고루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뭐 사모 쪽은 뭐 매도가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요줄 보시면 되죠. 요줄 보시면 예,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좀 조정이 좀 길었죠. 예, 6개월 정도. 6개월까지는 아니구나. 5개월 반 정도 조정을 길게 주고 턴을 하는 요 시점. 턴을 하는 요 시점이 언제죠? 예, 9월 24일인가요? 9월 24일. 요때네요. 23, 24 요때네요. 그죠? 예, 요때부터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음봉이 좀 나오죠. 음봉이 나오는데 다 꼬리를 달고 있어요. 이거 뭐냐? 주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만큼 반등 나온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음봉이 나오지만 꼬리를 다 달고 있습니다. 꼬리를. 오늘도 달았고 어제도 달았죠. 주가 자체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립이에요. 중립. 시장이 이렇게만 안 빠졌어도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가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은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내일부터 한세실업, SAMT, 한국토지신탁, 스튜디오드래곤 요 네 종목은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예, 언급을 할 건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소개는 드리지만 절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게 뭐 빵빵빵 날아가더라도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좀 늘어져 가지고요. 예, 거의 30분 다 돼가네요.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기분이 많이 좀 다운되셨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비중 줄일 대로 좀 줄여 놓으십시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